네, 오늘도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양 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0.8%, 코스닥 지수는 2%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월요일장인데요. 자, 오늘 이분과 함께 앞으로 살펴볼 종목들 발굴 나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분과 함께하죠.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오늘 잠금 해제 종목 발굴을 위한 헤드라인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중국 OEM이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선발주자, 후발주자 간의 치킨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는 과연 위기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기회로 봐야 될까요? 이사님, 지금 현재 중국이 추격하고 있는 자동차 OEM 시장 하반기의 흐름을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꽤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넘버원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인피니온의 주가도 최근에 독일 증시보다 더 견조한 모습이고, 르네사스 정도가 조금 흔들리고 있을 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지 그 여러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 신고가를 내거나 다시 빠르게 신고가로 접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동차 시장은 조금 부진하지만 자동차의 전장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은 오히려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시장에 그 고급 차량을 중심으로 또 전기 차량을 중심으로 해서 엔비디아, 퀄컴, 삼성 등 소위 이제 빅3가 진입하고 있다라는 게 약간의 위험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CU, ECU를 포함한 전반적인 차량용 반도체의 숫자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긍정적 시각을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동안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종목들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고 어두운 표정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TI라고 부르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비롯해서 다시금 신고가 영역에 접근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 관점에서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은 해성 DS인데요. 지금 확장하고 있는 자동차 반도체 시장 안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죠. 첫 번째는 리스크 요인 체크해 보겠고요. 두 번째는 현재 주가의 밸류에이션과 가격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지부진한 주가의 원인 뭐라고 보시나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용 반도체는 굉장히 좋은데 뜬금없이 해성 DS에서 자동차용 반도체를 왜 뉴스로 말씀드렸냐? 예. 이 종목이 이제 반도체용 리드 프레임을 만드는 업체예요. 반도체 리드 프레임이 뭐냐면 과거에 이제 우리 반도체를 생각해 보시면 반도체가 이렇게 네모나게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굉장히 징그러운 발처럼 쭉 내려온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첨단 반도체는 솔더볼이라고 해서 전부 기판과 접합할 때 다른 소재를 쓰지만 옛날 반도체들은 그렇게 구리배선을 연결하는 식으로 연결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리드 프레임인데 이제 고사양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여전히 저사양, 자동차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리드 프레임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만드는 반도체 리드 프레임은 이런 좀 중저사양 반도체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지금 살펴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는데 패키지 기판과 리드 프레임이 있는데요. 자, 리드 프레임은 견조해요.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IT용이나 지금 차량용이나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양상인데 나쁜 건 지금 패키지 기판이 여전히 지금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바닥에서 이제 약간 올라온 것 같기는 한데 흑자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최근에 살펴보시죠. 대덕전자, 심텍을 포함한 소위 기판주들이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반도체용 기판뿐만 아니라 소위 이제 FCCSP라든지 FCBGA 같은 그런 첨단 기판들의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DDR5 반도체용도 돌고 있다라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해성 DS도 지금 여전히 부진에 빠져 있는 이 DDR5 기판 쪽만 회복된다면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빠르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만한 종목이다. 2분기 실적은 예상을 하회했으나 하반기에는 여전히 좋아 보이는 자동차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런 긍정적 요소, DDR5 기판도 회복될 가능성에 우리가 한번 베팅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장에서 주가 2.4% 상승으로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해성DS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적정 밸류에이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밸류에이션 차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양쪽 모두 보시면 전반적으로 지금 저점 부근에서 특히 이제 PE보다는 PB 관점에서 저점에서 맴돌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매수 가격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가격보다는 좀 더 범위가 넓은 한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정도의 스윙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반등하고 있지만 다시 뭐 눌림목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눌림목이 나타났을 때 한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사이에서 매수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 종목은 뭐 공격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뭐 2022년, 23년처럼 막 좋았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그런 구간이었지만 지금 이 정도 밸류에이션 가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아무리 잘 가봐야 PB 한 배를 조금 넘는 그 정도 수준, 혹은 한 배에서 약간의 할인을 적용해야 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뭐 지금 가격부터 꽤 그래도 매력적인 가격이니까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손절 가격은 현재 밸류에이션 PB 관점에서 0.5배에서 0.6배 사이 정도가 한 16,000원, 17,000원 정도 사이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가격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 가격으로 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사이 스윙 관점으로 좀 매수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로는 3만 원대 잡아주셨는데 하반기 해성DS의 실적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 발굴 위한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볼게요.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11% 폭삭 주저앉은 섹터가 있죠. 태양광주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오락가락한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태양광 풍력 좀 아울러서 관심에서 좀 배제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우리 정부에서는 굉장히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국내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미국 진출이라든지 미국 쪽 수요가 워낙 큰 상황이니까 미국 쪽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 이제 미국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민감하게 움직였던 건 하나솔루션이었는데, 하나솔루션은 뭐 최근에 다른 이슈로 뭐 주가의 등락폭이 좀 크다 보니까 오히려 최근에 신고가를 냈던 OCI 홀딩스의 적극적인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그래서 지난 주말에 무려 11%의 주가 급락이 나오는 상황이었죠.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신고가를 냈던 종목인데 한 주 만에 다시 급락하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됐는데요. 다만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건 미국 종목들은 그렇게 빠지지도 않았고, 또 어제 금리 이슈로 하루 만에 퍼스트 솔라 같은 종목은 바로 제자리로 되돌리는 양상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그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걸로 봐서 이 종목의 상승을 이끌었던 기관 투자자의 이탈이 가장 크게 주가에 좀 민감하게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OCI 홀딩스는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여지가 특히 미국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는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우리가 너무 그 진실인지 아니면 진짜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비중을 둘 필요는 별로 없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태양광 산업과 각 개별 기업과 각 주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다 다니면서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을 본다면 OCI 홀딩스는 조금 다르게 볼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태양광 풍력 관련주들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등락이 오가면서 일희일비하는 주가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흐름에 너무 크게 치중하지 말자라는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관점에서 살펴볼 종목은 OCI 홀딩스고요. 두 가지 키워드 확인을 해보죠. 첫 번째는 OCI 홀딩스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 무엇이 있는지, 두 번째는 언제 이 종목을 매수해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OCI 홀딩스 앞서서 한화솔루션과 이렇게 좀 무게감을 시속 게임을 하는 가운데에서 OCI 홀딩스를 주목해야 되는 모멘텀은 뭔가요?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은 전체 태양광 밸류체인에서 보면 뒷단에 이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예. 종목이죠. 셀, 모듈 이런 쪽에 이제 강점이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OCI 홀딩스는 앞단에 이제 모멘텀이 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준비된 그림 보시면 경쟁사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 게 가격 차이가 여전히 워낙 많이 나니까 중국과 경쟁사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미국이 계속 중국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중국 쪽의 폴리실리콘이 구조 조정을 하면서 가격, 스팟 가격은 별로 안 움직였지만 선물 가격은 급등하고 있는 양상이에요. 물론 전체적인 가격을 보면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변화율로 보면 엄청난 변화율을 지금 선물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중국이 구조조정도 하고 있을 뿐더러 여기 이제 관세를 더하면 당연히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소위 미국이 얘기하는 우리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세력들을 점점 밀어내는 과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중국을 밀어내면 대안이 있나? 없다는 거죠. 폴리실리콘에서는 대안이 별로 없다. OCI 홀딩스가 대안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OCI도 이제 미국의 공장을 만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날 수 있을 뿐더러, 그다음에 준비된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자, 지금 미국 태양광 밸류체인의 별로 생산 능력을 보면 지금 모듈 쪽은 거의 꽉 차 있다는 거죠. 증설될 예정까지 보면은 100%를 다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100기가와트를 채울 정도로 꽉 차 있는데, 보시면 인곳, 웨이퍼, 폴리실리콘은 거의 지금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더 만들거나 결국은 어디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거 왜 안 했을까? 중국에서 워낙 싸게 가져올 수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중국을 밀어내는 과정에서는 인곳이라든지 폴리실리콘 이런 쪽도 결국 채워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미국에서 이 부분을 채워나간다면 이 부분의 최강자라고 볼 수 있는 OCI 홀딩스를 뭐 정책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급등락할 수 있겠으나 여전히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OCI 홀딩스 지금 미국 내 생산 밸류체인별로 살펴봤을 때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면에서 충분히 수혜를 받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OCI 홀딩스 언제 매수를 좀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이 밸류에이션 차트가 나오는데 이게 7월 25일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에서도 많이 내려와서 다시 뭐 저점 부근까지는 아니지만 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당 BPS가 20만 원이 넘는 종목이니까 이제 막 0.4배에서 0.5배 사이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싼 건 여전히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인데, 현재 만드는 미국 공장이 내년에 완공돼서 하반기부터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 여전히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태양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부담감, 정책의 그 약화 이슈가 가장 큰 이슈였는데 실제로 정책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았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지금 주가보다는 당연히 저는 회복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 내년도 실적을 미리 당겨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지금부터는 있는 구간이다. 충분히 주가가 싼 구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정책 변동성 때문에 9만 원 이하 정도에서는 살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기만 하면 주가가 빠지는데요. 그 빠지는 구간을 이용해서 9만 원 이하에서 혹은 뭐 9만 원 근접해서 매수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좀 더 공격적인 가격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목표가로 저는 일단 한 13만 원 정도를 제시하는데, 이게 PB 한 0.6배 정도라는 거죠. 근데 이 종목이 정말로 실적이 돌아오게 되면 거기에서 멈출까?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가격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지만 1차적으로는 13만 원을 목표 가격으로 제시드리고, 뭐 손절 가격은 뭐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매수 가격에서 너무 또 낙폭이 커지게 되면 우리가 물러날 때는 또 물러나야 되니까 예. 한 7만 원 내외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봐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OCI 홀딩스 지금 구간에서는 꽤 공격적인 전략도 유효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목표가 1차로 13만 원 말씀해 주셨는데 9만 원 선 부근에서 매수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하셨네요. 자, 오늘 월요일에 잠금 해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